다정한 남각장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7살 여성입니다. 착하고 건실한 남편을 만나 5년 전 결혼하여 인공수정으로 아들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손이 귀한 집이라 시댁에서는 아기를 기다리시는데 남편이 비활동성 정자라 자연임신을 기다리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출산을 하면서 전 직업이 음악교사였는데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아기를 키워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시면서 가까이 사시는 시어머니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베이비시터 한 분을 매일 오시겠어요. 대신 3, 4시간만 놀아달라고 했죠. 그때 아가들은 돌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저도 편했고 어머니도 시타분과 같이 서너 시간 있다가 가셨습니다. 식사는 이미 하고 오셔서 전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시타분이 바뀌시면서 시간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 시간에 못 맞추면서 시터 없는 시간에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게 돼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시터분이 같이 계시면 좋은데 따로 오시니까 우선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시터분은 드시고 오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스러웠는데 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끼니를 챙겨드리게 되었죠. 안 그래도 쌍둥이 키우느라 힘든데 밥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게다가 어머니는 입맛도 까다로우신 분이라 맞추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애 키우면서 제 입에 밥도 못 쑤셔넣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상을 차려야만 했죠. 시어머니는 한 번 상에 올랐던 반찬은 절대 안 내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요리를 오랫동안 배우셨고 솜씨가 프로급이라 제가 한 음식을 드시면서 늘 불평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손주 보러 오시는데 그만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누이 부부가 저희 같은 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겠다는 심산이었죠. 와,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당연하게 저희 집에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옳게 집에 베이비시터 온다며? 내가 요금 반만 부담할 테니까 우리 승혜 좀 부탁해. 애 보는 김에 같이 좀 봐줘. 이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봐주마. 그 대신 용돈은 2배로 주는 거지? 그럼 엄마 모른 척 할까봐 염려 놓으셔.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베이비시터 분은 애를 3명 봐야 하는데 시간은 안 맞고 3명은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해서 그만두시고 결국 저하고 시어머니 둘이서 셋을 키우게 돼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백방으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3명을 돌보겠다는 시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면접을 보면 한국어가 안 되는 중국분들 뿐이라 답답해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죠.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사람을 구할 것을 그랬나 후회 막심입니다만 정말 사람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용돈은 시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되고 전 돈 한 푼 못 받으면서 시누이 애까지 떠맡아서 머리가 돌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개월수도 차이가 나서 저희 아들 쌍둥이는 돌 무렵이지만 시누이 딸은 24개월이라서 장난감이나 뭐나 독차지를 했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핥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처럼 따질 수가 있나, 화를 낼 수가 있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건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을 들락이게 되었고 물리치료 잠깐 벗고 오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애들 셋을 보다가 자잘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전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하더군요. 전 망설이는 남편에게 더욱 화가 나서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 남편은 충격이 컸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를 간다고 해도 직장과의 거리나 앞으로의 학군을 생각하면 지금 이곳이 더없이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만 집을 옮긴다는 얘긴데 그건 시어머니와의 트러블 때문에 의미가 없었죠. 하늘에서 집 한 채가 뚝 떨어진다면 모를까 이래저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친정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살던 집은 전세를 주고 친정 가까이 살라는 겁니다. 모자라는 전세금은 보태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그럼 중간쯤 되는 위치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집을 시댁에서 해주셔서 그런지 엄청난 반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게다가 시누이는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못된 년이라며 자기 애 봐주기 싫어서 내빼는 거라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전 그때부터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집은 절대 내줄 수 없다면서 전세를 주면 본인 명의로 바꿔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육아 스트레스도 정말 장난 아닌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게 뭔가 죽으라 이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남편이고 아이들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괴로움이 심했거든요. 결국 미친 듯이 속 끓이고 해서 얻은 건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과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28평 전셋집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 집은 남편 직장과는 1시간 거리라서 좀 멀긴 해도 그리 나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남편이 번 돈을 빼돌려서 집을 얻었다고 계속 전화를 걸거나 찾아오셔서 험담을 하셨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었죠.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도저히 이런 스트레스는 참다 못해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시댁에 그렇게 휘둘릴 거면 헤어지자고. 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사시는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오셔서 애들도 봐주시고 저도 친정엄마 간호도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남편은 많이 이해해주기 시작했고요. 시댁 어른들과 시누이도 다소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나아지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못 오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평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참 현실이 냉혹하더라고요. 이사한 지 석 달 정도 지나자 시누이 차를 타고 시어머님이 일주일에 2번씩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보겠다는 명목으로 와서 아예 주무시고 가시는 거였죠. 시누이는 운전하면 30여 분 걸리니까 또 애를 맡기고요. 진짜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인터폰도 소리 안 나게 해두었고요. 전면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제가 미치거나 시댁이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오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이게 웬걸요. 사악한 시누이에게 조종당하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잊을만 하면 욕을 해댔고요. 전 베이비시터키 양해를 구해서 쌍둥이를 맡기고 급기야는 캐리어 하나 끌고 여행을 가버렸습니다. 이러다간 제가 먼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바다를 보는데 정말 뛰어들고 싶더군요.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건지. 남편도 믿고 시자 달린 인간들은 죽이고 싶고 친정 부모님께는 죄스러웠죠. 전화는 꺼놨기에 온갖 시달림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제가 묵는 펜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도 답답했겠죠. 중간에서 다리 역할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도 술, 담배가 엄청 늘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과 밤새 얘기한 끝에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마음에서였죠. 남편은 회사에서 이미 확답을 받았고 출국 날짜만 정하면 된다면서 절 다독여줬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고 버텨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최대한 날짜를 앞당기기로 하고 저는 일단 집에 들어왔습니다. 친정에는 엄마가 충격받으실까봐 아버지께 몰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섭섭하지만 어쩌겠냐며 잘 참고 이겨내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떠나기 며칠 전 남편과 저는 모든 걸 준비해놓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친정에만 연락을 드리고 출국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어요. 그렇게 쌍둥이와 저희 둘은 큰 결심을 하고 공항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그 순간 기쁨 반 눈물 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발령지인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짐을 미리 붙였고 비행기에서 다행히 쌍둥이들도 울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순탄하게 주재원 사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년간 시댁의 연락은 받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 회사에 연락은 해보실 생각을 하셨는지 영국까지 갔냐며 욕을 한 사발 담은 메시지와 돈을 붙여달라는 메시지는 가열차게 왔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받은 스트레스는 다 날아갈 것 같더군요. 시간은 흘러서 3년여가 지났을 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욕과 폭력적으로 온 모양이더라고요. 형제라고는 시누이와 남편 둘뿐이었기 때문에 아버님과 시누이가 주로 간병을 하고 하다 안 돼서 결국 요양원에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아버님까지 몸이 쇠약해져서 시누이가 대부분 그 일을 맡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신이 고생을 하게 되자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자식 노릇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돈 타령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였죠. 남편은 잠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그 아파트를 팔고 현금화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그 집을 팔아서 병원비에 쓰려고 난리가 났을 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막상 요양원에 가보니 남편을 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군요. 보니까 욕이나 폭력은 시누이에게만 쓰시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자식이니 아버님을 뵙고 밥 한 끼 차려드리면서 다시 한국에 오면 효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저희 부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진정한 독립이 되어야 가정이 편안하다는 것을 저도 남편도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으며 다신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자고 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잘 크고 있고 저와 남편은 신혼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다시 한국으로 발령받은 날이 오면 그때는 아버님 건강을 챙기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